9월 8일 일요일 상한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월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9월 달에는 월축이 깨져서 출발하는 달이기 때문에 시장이 썩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배트를 작게 잡고 움직이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 강좌를 하면서 많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항시 포지션을 파악을 하라. 매매를 하기 전에 포지션 파악을 항시 먼저 하고 시작을 하라. 한 달이 시작이 될 때는 한 달에 그 달의 위치,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할 때는 그 한 주의 위치, 그 안에는 많은 의미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했죠. 즉 자기를 돌아보고 밖을 돌아보고 안과 밖을 다 돌아보고 매매 계획을 잡고 계좌 운용의 계획을 잡고 그렇게 움직여야 전체적인 매매 운용이 조금 리드미컬하게 안 다치고 잘 넘어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지를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9월 달에는 월축이 깨진 달이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번 달은 수익을 보는 어떤 구조를 내가 좀 짧게 잡아야 되겠구나. 시장을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인드를 먼저 갖추고 종목을 바라본다면 그 종목이 도출시킬 때 종목들이 달라지겠죠. 이번 달은 뭔가 흐름상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악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 그동안 좀 여러 가지 괴롭히던 시장을 괴롭히는 것들이 하나 둘씩 정리가 돼가는 분위기고 이번 달은 좀 좋겠다.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바라보는 종목들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항시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시작한 달에 위치를 파악하는 거 그런 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은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꾸준하게. 좋은 달이든 나쁜 달이든 습관적으로 한 달을 분석하고 한 주를 분석하고 항시 그런 식으로 그래야 한 주의 계획이 나오고 한 달의 계획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신의 계좌 운영 같은 것도 말이죠. 그게 말처럼 이렇게 뭐 1 플러스 1은 2다라는 게 딱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시 많은 경우의 수를 겪어봐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하지 않으면 자기만의 통계적인 기준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시 꾸준하게 자, 금요일 미션 종목 간단하게 복기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목요일날 자료를 올리면서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댓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좌를 바라보는 시각 어떤 마인드로 이 강좌를 보고 참여를 하는지와 그런 것을 댓글로 한번 달아달라. 앞으로의 이 강좌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아 나갈지에 대해서 제가 참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스스로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3번이 거의 대체적으로 많은 것 같더군요. 수익도 보면서 데이트레이드 그 공부도 같이 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 근데 어찌 보면 가장 보편적인 대답이겠죠. 그냥 공부만 하고 있다 하면 그는 조금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그냥 공부만 계속 한다는 건 그건 쉽지는 않거든요. 어느 한 분이 적어 주시기를
나는 공부와 실전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공부 자체도 이제 실전처럼 하기 때문에 수익과 공부를 병행한다. 뭐 그 말도 합리적인 말은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우려하는 것은 주식을 그래도 여러분들 경력이 이 강좌를 보시는 분들 경력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5년 되신 분도 있고 10년 되신 분도 있고 뭐 이제 뭐 한 달 되신 분도 여러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걱정하는 분야는 초보분들이죠. 주식을 뭐 5년 이상 10년 하신 분들이야 이제야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까지는 스스로가 깨닫기 전까지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주식 이제 막 시작하고 뭐 대학생이나 이제 갓 직장에 입문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주식을 갖고 이 시장에 다가들었을 때 참 그게 얼마나 어려운 길에 접어들었는가를 본인 스스로가 5년 10년 주식하다 보면서 많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미리 그 길을 걸어본 사람들이나 또 그러한 길들과 수없이 전투를 치르면서 얻었던 어떤 누적 데이터를 다치지 말고 다치면 너무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즉 주식시장은 그냥 간단하게 돈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어떤 밑바탕까지 훑어가는 그리고 지인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그 많은 물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 아주 위험스러운 일들을 초보분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젊으신 분들이 향후에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시간을 무자비하게 깨지면서 돈으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지 말고 조금 다치지 말고 배웠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죠. 어쨌든 뭐 제 의도하고 상관없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의도에 충실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제가 해 나가야 될지는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수익과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일 수도 있겠는데 젊으신 분들은 공부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래 이 취지와 맞고요. 이 강좌의 취지와 맞고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우량주를 다룬다든지 가치주를 다룬다든지 그러면 그런 걱정은 별로 없지요. 없는데 이 급등주를 다루는 시장에서는 발을 잘못 들이면 상당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항시 그 점이 걱정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댓글 참여한 것 가만히 읽어보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제가 참조를 하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것을 가닥을 잡아 나갈지 뭐 예를 들면 강좌의 뭐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시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정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하나씩 해볼 생각입니다. 자, 한번 보죠. 뭐 일단 제가 어떤 식으로 할지는 일단 가장 먼저 지금 제가 조금 수정 보완할 것은 시간인데요. 시간이 지금 제 욕심인데 우리가 보통 이 강좌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많게는 1시간 20분 보통 1시간 위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로서도 상당히 힘든 일이고 또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의 어떤 댓글 내용을 보면 어떤 분들은 아무래도 뭐 그냥 종목만 툭 던져놓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종목이 해석을 해주고 주석을 달아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더 좋다. 왜냐면 어, 그런 강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말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뭐 직장 다니고 뭐 이럴 때 이걸 자세하게 청취할 그런 시간이 없다. 뭐 이런 분도 있으시고, 뭐 각각의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강좌를 한 1년 동안 하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 하면, 그냥 남들처럼 쉽게 쉽게 그냥 아까 어떤 분처럼 종목만 툭 던져주고 이리 하면 저도 편할 것 같은데, 제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이 강좌에 충실하려고 해서 그런지 주석을 달고 설명을 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고, 종목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종목이 도출되는 종목이 많고, 자, 그런 점은 사실은 좀 있죠. 그래서 그 점은 제가 좀 수정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안 그래도 뭐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제가 욕심이 좀 따라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고, 좀 자세하게 받아들이고, 그 원리와 그 밑바탕에 깔린 내면의 의도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이 초보분들이 알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에,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강좌가 젊은 초보분들이 따라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강좌입니다. 사실은 적어도 주식을 한 5년, 10년 정도 주식시장에서 있으면서 이것저것 좀 산전수전 겪은 사람들이 들으면 상당히 공감이 가고, 어, 어떤 이 강좌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는 게 있을 텐데, 어떤 경험이 없는 초보분들은 사실은 이 강좌를 이해를 하고 다가서기에는 상당히 조금 음, 퀄리티가 좀 틀리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노래 중에 보면 뭐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두만강이라는 노래가 있다고 칩시다. 뭐 두만강이는 아주 옛날 뽕짝, 아주 고전적인 뽕짝이죠. 그런데 아주 젊은 10대나 20대 젊은 아주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 어느 날 무대에서 그 노래를 부릅니다. 음정 박자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참 노래도 잘 불러요. 간드러지게도 잘하고, 어떻게 저렇게 트로트를 잘 배웠을까 하는,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참 좋습니다. 아, 잘한다고 박수도 치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감정을 끌어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한 70대 먹은 노인이 아무런 장식도 없이 그냥 어느 개척길에 걸어가다가 주저앉아서 한쪽에 막걸리를 놔놓고 한잔 마시면서 두만강이 노래를 엄정 박자가 틀리고 목이 쉬고 힘이 없는 목소리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옆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소리에 발을 멈추고 떠나지를 못한단 말이지요. 등 뒤에서. 그것은 어떤 기교나 어떤 그런적인 측면보다는 세월의 연륜이 묻어있는 그 감정이 그 노래에 담겨 있기 때문에 쉽사리 발을 못 떼지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음정 박자가 맞지 않지만은 그 목소리 톤에, 70년 인생이 묻어있는 목소리 톤에 그 노래에 빠져든다는 거죠. 젊은 애가 멋지게 부르고 예쁘게 부른 노래에는 눈물을 뽑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70대 노인이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지나간 세월을 한탄하면서 부르는 그 한 줄기 노래는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속에 뭔가 훅 하고 올라오는 그런 것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진심이 담겨 있는 거죠. 주식도 그렇다는 겁니다. 젊은 초보분들한테 제가 이것이 조금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서 쓴맛 단맛을 보면 받은 사람 같으면 어떤 의도로 지금 이 종목을 봐야 되고 왜 이 종목을 도출시키는 데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는데, 경험이 없다 보면 아무리 좋은 경험치를 가르쳐줘도 와닿지가 않는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강좌를 보는 초보분들이 있다면 적어도 5년 뒤에 10년 뒤에 다시 한번 이 강좌를 한번 그때까지 주식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강좌를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때부터 한번 보라라고 저는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듣던 강좌의 내용은 똑같지만은 본인한테 느껴지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데이터나 경험치는 훨씬 더 강하게 와 닿을 겁니다. 제 말이 이제 무슨 뜻인지는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것이고, 아직 초보분들은, 나이가 젊고 초보분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래서 한 5년 지나 10년 뒤에 어느 날, 이 사람 옛날에 이 사람은 강좌하는 게 있었는데 우연찮게 한번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초보분들은 보면 그때가 되면 차트가 보이고 제가 말하는 어떤 하나의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가슴에 와 닿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자신을 하죠. 장담을 하죠.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주식을 초창기에 젊었을 때 시작했을 때는 오랜 세월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던져놓은 글귀나 키워드, 말 이런 것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왜? 내가 똑똑하고 나는 조금만 하면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뭐 저런 사람들 이야기 들을 필요 없다. 나는 내 길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또 우연찮게 어떤 그 사람이 써놓은 글이나 뭐 운용법이나 뭐 기법 대해서 한번 접할 기회가 있어서 딱 들여다보면 그때는 눈이 떠있는지 그때는 이제 그게 이해가 돼요. 그때는 이해가 된다고요. 젊을 때는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나이 든 사람이 그냥 뭐 선배라는 사람이 대충 그냥 갈겨 놓은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머리로는 그때는 이해는 되고 이거는 1 플러스 1이 2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해는 되는데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더란 말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우연찮게 다시 보니까 그 속에 있는 글귀의 내용이 전혀 다른 형태의 감정으로 와닿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한데 그것은 아마 초보분들한테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시행착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많이 신경을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강좌는 제 의도가 정말 초보분들이나 젊은 학생들, 직장인들에게 잘 전달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심정이죠. 단 중요한 것은 이 급등주 트레이닝이 본인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차라리 펀드 같은 데 돈 넣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은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 뜻 아시겠죠? 젊은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이 강좌를 바라보겠죠. 그리고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견, 즉 주식을 한 10년 정도 하신 분들, 중견 트레이더나 이런 분들은 자기의 하는 매매 방향과 제가 하는 강좌를 보면서 수정 보완점을 찾아서 자기만의 방법을 모색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제 말뜻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다른 공부와 틀려서 주식 공부는 심리적인 마인드가 많은 것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기술적으로만 배운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지가 않는단 말이죠. 예를 들면 A와 B란 사람을 똑같이 어느 하나의 기법을 가르쳐 줘도 자 시작 땡 해서 그 하나의 똑같은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도 수익률은 둘 다 틀리단 말이죠. 똑같은 기법을 적용을 했는데도 수익률 틀려요. 둘 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인드가 둘 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참 어렵죠, 주식은. 그리고 카페에 댓글 다신 분 중에 강건함을 요구를 하시는데, 네, 어떻게 그 강건함을 취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그 강건함을 내가 가지고 할까? 네, 이렇게 글도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강건함은 상업문에서 우리 회원들에게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많은 키워드가 있죠. 뭐 조바심, 뭐 본절, 손절, 확정매도, 뭐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난무를 하는데, 강건함을 요구하는 것은 이 급등주 트레이딩에 있어서 강건함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뭐 가치 투자나 뭐 이렇게 중장기 투자는 그런 강건함은 사실은 조금 멀지요. 머는데 급등주 트레이딩은 그 순간의 판단력과 기민성, 그리고 승부를 결정하는 근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수익을 크게 본다는 거죠. 다른 트레이딩을 하지 않고 급등주 트레이딩에 몸을 담갔다는 것은 보다 조금 나은 수익을 보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즉 나는 2, 3% 수익 갖고는 도저히 만족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10%, 20%, 50%짜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자기가 추구하는 수익률은 그렇게 추구를 하면서 마인드는 새좁쌀 같은 마인드로 하니 수익이 안 나지요. 차트를 보는 눈이나 시장 진입할 때의 기민성은 다 좋은데 챙겨 먹을 때는 5% 먹고 도망가고 3% 먹고 도망가고 이란단 말이죠. 그건 배포가 없다는 소리죠. 그럼 어떻게 강건함을 키울 것이냐? 사실은 그 강건함을 키우는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애라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어디 산으로 끌고 와서 뭐 누굽니까? 뭐 박세리 뭐 골프 하는 것처럼 어디 무덤 같은 데 데리고 와서 간이라도 키우는 훈련이라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고 스스로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인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바뀌겠나요? 다만 꼭 방법이 있다면 꾸준하게 자기의 성향을 조금 소심하면 강하게 바꾸려고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딴 사람들은 똑같이 지내면 어떤 사람이 20%를 먹었어. 나는 도저히 10% 넘어갈 때는 간이 떨려서 난 들고 있지를 못해. 그러면 그러한 기회가 다시 왔을 때 한 번쯤은 스스로를 한번 던져보고 나는 죽어도 20%에서 오늘은 승부를 본다. 그리고 뭐 종목에 들어갈 때 나는 돈천만 이상 들어가면 너무 간이 떨려서 못해. 그러면 평생 그 1,000만 원에 대한 수익밖에 못 본다는 거죠. 때로는 1억도 넣어야 되고 때로는 10억도 넣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1,000만이라는 선을 가지고 움직이면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매일 거기서 밖에 움직이지를 못해요. 만일에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 1,000만을 가지고 하루에 얼마의 목표라서 한 달에 이 정도면 올려도 난 너무 만족해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더 큰 수익을 바라면서 비닉 금액이나 매도할 때의 어떤 마인드가 발전이 없다면 그는 매일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강건함을 키우고 싶으면 스스로를 먼저 버리고 스스로를 먼저 던져야 된다는 거, 그것만 한번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좀 이야기가 길었네요. 자, 금요일날 나왔던 미신 종목 간단하게 한번 복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벤트 섹터는 항시 관심 있게 봐줘야 된다는 건 이미 말을 했고, 유코스펙 합병성이 났고, 이 글자가 좀 틀린 PSK 홀딩스인데 키로 해놨네. PSK 홀딩스 우회상장, 상상 인더스트리 상장 유지 결정 이렇게 나왔는데
어, 그날 뭐 이렇게 좀 관심 있게 좀 올려준 것은 PSK 홀딩스 이것밖에 하나 없었죠. 나머지는 뭐 큰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PSK 2.4% 출발해서 고가가 22.8%, 한 20% 가까이 수익은 준 것 같은데 다 이렇게 20%도 못 먹겠죠. 뭐 어떤 사람은 5%도 먹고 어떤 사람은 10%도 먹고 어떤 사람은 20%도 먹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 수익 매도 수익은 보면 본인의 성향과 비슷합니다. 성향이 약한 사람은 5%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금 배포가 있는 사람 10%도 탁 먹고 어떤 사람은 아예 뭐 딱 대차게 들고 앉아갖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면 딱 안 먹고 그냥 그런 게 있는데 성향과 비슷한데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되죠. 항상 좀 큰 수익을 바란다는 말이죠. 자, IBK KS 6고 스펙은 자 보시면 자 뭐 시가부터 그냥 뭐 하루 종일 그대로 내려왔죠. 내려와서 저점 꺾어주고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6% 종가 맞췄네. 큰 흐름이 없는 거였죠. 즉 이 종목은 제가 말했지만 이렇게 이미 이제 올라온 것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막 덤벼들 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랑가 모르겠습니다. 항시 우리가 도출해 놓은 종목들은 제가 항시 마지막에 뭘 하라고 했습니까? 보라고 하죠. 보라. 보면 우리가 미션 종목들 중에서 뭔가 아침에 탁 엉덩이를 움직이면서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 방향성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뭐 1, 2%는 2, 3%더 주고 들어가도 된다. 그래서 방향성이 확정이 안 되는 종목은 서둘지 말라. 서둘지 말라. 그러면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공략하질 않았겠죠. 당연히. 보합에서 뭐 플러스 1% 갔다 떨어진 종목이니까 당연히 안 했겠죠. 그래서 그 종목을 항시 잊지 않습니다. 뭔가 필살의 승부로 걸만한 종목이 아니면 봅니다. 일단 보고 나서 기세가 좋으면 좀 더 주고 사면 되지요. 좀 더 주고 사고 좀 덜 먹고 나오면 되지요. 그죠? 그런 식으로 좀 마인드를 편안하게 가지는 게 좋죠. 자, 상상인 인더스트리 봅시다. 이거는 이제 그날 한가까지 갔는데 좀 재수가 없기는 없죠. 이 종목은 조국 펀드하고 또 얽혀가지고 대출을 해준 것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그날 한가 갔는데 그 전에 이미 이 종목은 조국 펀드와 상관이 없이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죠. 왜냐하면 상장 유지 결정이 났다고 하지만 차트 줄여봅시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끝이 났는데 여기서 정지가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출발이 지금 여기서 출발이 됐어요. 프리미엄이 거의 50% 가까이 붙어가지고 출발이 됐다는 겁니다. 프리미엄이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상장 유지 결정이 났다는 것은 이 회사 자체로서는 호재는 호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표 단응보다 낫지요. 그런데 무조건 상장 유지 결정이 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50% 가까이를 프리뷰를 주고 살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뭐 큰 이슈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신약을 개발했나 어디 뭐 신무기를 개발했나 그런 건 아니단 말입니다. 프리미엄 50%를 주고까지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상장 유지 결정이 난 종목은 누가 있습니까?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자 보유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상장 유지 결정이 난 것만 해도 진짜 하늘이 고맙고 좋지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들고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한 번 뒤 있는데 돈을 몇 억씩 넣어놨는데 2008년도에 18년도에 5월달인가 뭐 4월달에 여기 정지가 돼가지고 지금 9월달 아닙니까? 1년 뭐 3, 4개월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했겠습니까? 돈을 한 2, 3억 넣어놨다면 상폐된다고 말 나와버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갖고 있겠습니까? 이 종목을 팔지요. 돈을 챙겨야죠.
따지고 보면 아예 포기를 했던 돈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상패 결정이 나니까 포기를 했던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돈이 생생하게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종목에다 대놓고 50% 프리미엄을 살 거라고 프리미엄을 붙인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근데 이 영향이 어디에서 영향이 왔느냐 하면,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 전날 상상이 정권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상한가까지 찍어줬으니까. 저는 이걸 보고 더욱더 조심을 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글자에 내가 적어 놨을 겁니다.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된다. 이미 이 정권, 상상의 정권이 이유 없이 이렇게 오르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게 누군가가 뭐 조국 관련주 때문에 올랐겠습니까? 이미 조국 관련주면 도로 하락을 해야 되죠. 예, 하락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상승을 할 때는 조국에 대한 어떤 이슈는 없었죠. 그 뒷날이 있었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미 누군가 이것을 재료를 뽑아 먹었단 말이죠. 그 두 가지 요건만 봐도 이 종목은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살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뭐 이 강좌를 들으시면 제가 조심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50% 가까이 프리미엄을 주고 살 필요는 없었겠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벤트 섹터에서는 PSK 홀딩스만 하나만 아침에 반등을 기본적으로 잘 준 것 같습니다. 시가도 뭐 남대로 적당했고요. 예. 2% 정도 올라가지고 출발했으면 적당했죠. 자, 그 다음에는 아이디스 기술주 섹터는 아이디스와 현성바이터를 보자. 현성바이터를 한번 봅시다. 현성바이터는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한 번 더 눌러주기를 바랬거든요. 한 번 더 눌러주면 조금 좋다. 그래서 이 정도 쪽에 들어오면 참 좋은 타이밍인데 한번 지켜보고 해보자. 그리고 시가가 시간에서 그 정도 올라 있지만 조금 눌러주면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봤는데 죽지를 않고 버티고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현성바이털 같은 것은 종목을 이미 이제 우리가 도출을 시켜놓고 관중에 등록을 시켜놓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일찍 흐름이 있을 때 접근하기는 좀 용이했다고 봐요.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은 연출은 안 돼 주었지만 말입니다. 틱 차트 한번 볼까요? 좀 내려와야 되는 상황인데 내려오지를 않고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있었죠. 여기서 계속 놀고 있다. 9시 30분에 다 돼가니까 계속 놀고 있더라 이 말이죠. 30분까지 보통 내려와야 될 스타일인데 말이죠. 그러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자, 다른 종목들이 뭐 전일의 시간의 종목이나 강세 종목이나 상한가 종목, 이슈 종목들이 어떻게 시장을 좀 유린을 하는가, 장악을 하는가 보니까 벨놈들이 없거든. 벨놈들이 없어. 이제 할 게 없는 게 사실. 할 게 없었단 말입니다,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요시 하고 이게 뜨죠.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가 도출을 시키지 않았다면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도출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공략을 할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 상당히 뭐 나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뭐 저도 계속 보고는 있었습니다만은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바람에 이 지점이 그래도 한 번 더 공략을 할 수 있는 뭐 지점은 됐는데 좀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런 게 있죠. 자기가 원하는 타점이 아니면 잘 안 들어가려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놓쳐버리고 나니까 조금 들어가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현성바이탈은 진입을 하신 분이 흐름을 보고 진입을 하신 분이 있다면 뭐 나쁘진 않았을 것 같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다렸다면 놓쳤을 경우가 많겠네요. 그래서 현성바이탈에서 배울 점은 끼가 있는 종목을 선적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흐름을 예측을 하고 기다렸는데 주지를 않고 뭔가 하락을 해야 되려면 하락을 하지 않고 거기서 머뭇거리고 놀고 있다면 그것은 하락을 할 놈이 안 한다면 갈 것밖에 더 있나요? 그러면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보면 뭔가 흐름이 올 때는
같이 동참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스 한번 봅시다. 아이디스는 시가가 마이너스 2.4%,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했군요. 그래서 마이너스 6%까지 떨어지고 고점이 10%. 그럼 마이너스 6%에 들어갔으면 10%대에 팔았으면 그 15% 수익가 나왔겠군요. 근데 좀 이것은 명확하게 말을 하자면 마이너스 6%에 들어간 사람들은 운빨이고요. 정확하게 여기서 타점을 잡아 들어간다는 것은 그건 좀 아니었죠. 워낙 할 게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되지만 실제로 이거 우리가 원했던 모습은 띄워가지고 가주는 이런 양봉 스타일의 시가가 나와야 되는데 시가 자체가 아이디스는 마이너스 2.4%로 빠져서 출발을 했죠. 틱 차트를 보면 이런 식의 지금 흐름을 보였는데 시가가 마이너스 2.4% 빠져서 출발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6%까지 잡아주고 이제 아침에 살짝 반등을 했다가 9시 30분이네요. 반등을 해주고 내려왔다가 다시 잡아주고 이제 올라가는 스타일이죠. 그런 스타일로 마감이 됐는데 실제로는 이 종목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좀 틀렸기 때문에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종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여기까지 올라가죠. 만일에 꼭 했다면 마이너스 6%대 진입을 해서 9시 30분에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고 장중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까지 한번 볼 수는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조금은 틀린 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 아이디스는 제가 여러분들의 원했던 것은 이런 방식이었죠. 시가가 책정이 되고 나면 하락을 할 때는 손을 대지 말라고 했죠. 하락을 할 때는 단 언제 손을 대야 된다? 하락에서 잡아주고 다시 시가를 돌파를 할 때 그때는 공략 관점으로 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폭이 뭐 8% 10% 많이 내렸다가 올라오면 그건 아니죠. 근데 이것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6%니까 거의 4% 정도 3, 4% 정도 폭이기 때문에 그 폭에서 잡아주고 올라오는 것은 괜찮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타점이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익 같다면 크게 먹은 건 없겠죠. 크게 먹은 건 기껏해야 뭐 3, 4% 먹었겠죠. 그러면 이것으로 만족을 짓는 게 좋죠. 먹든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시가를 깨고 내려올 때는 마무리 쳐줘야 되죠. 여기서로 매매를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9시 30분 안쪽에서. 그 뒤에 시간은 이제 장중 매매에 들어간 사람들의 영역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난 여기서 뭐 선생님 말대로 이렇게 내려올 때 수익을 못 먹고 3%도 먹고 내려올 때 잘라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만큼 올라가더라 아깝다 그런 식으로 마음가지면 안 되죠. 항상 간결함을 우선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제가 자꾸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질질 끌고 가는 매매가 아니고 초보분들에게는 간결하게 하는 매매, 타점을 정확하게 기준선을 잘 보고 딱 들어가서 밀리면 잘라주고 상승하면 수익 챙기고 그 시간을 30분 안에 될 수 있으면 마무리 지어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한 그거였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서 흘러갈수록 어떠한 기회는 있겠죠. 하지만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시 일찍 끝내는 습관. 그렇게 매매를 잡으면 여러분 손해 볼 일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쓸데없이 뭐 예를 들면 장기 투자 나는 뭐 주식을 장기 투자하고 있다. 사실은 처음에 난 단타를 했다. 물려서 물타기 하고 물타기 하다 보니까 1,000만짜리가 1억이 됐는데 주가는 아직도 안 오르고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 어장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스와 현성바이탈은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좀 틀렸지만은 종목 공략
종목 도출은 우리가 잘 시켜 놓았다. 잘 시켜 놓았고 조금 배포가 있으신 분들은 jen성은 수익을 좀 봤을 것 같고요. 아이디스는 아마 뭐 계속 장중에 계속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수익은 좀 볼 수 있었을 것 같네요. 다음은 동양 네트워크스. 재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자 했는데 별 뭐 큰 그게 없었죠. 재료주는 시장이 안 받아주면 멍텅구리가 된다고 했는데 플러스 1%에서 플러스 3%, 뭐 이런 건 틀린 거죠. 그래서 시장이 안 받아주는 것은 항시 멍텅구리야 되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래 재료주는 제가 뭐라 그랬죠? 수급이 들어오는지 보고 나서 해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동양 네트워크는 오늘 크게 뭐 받아준 것 없네요. 기세수 섹터 삼육물산. 삼육은 모습이 좀 좋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하고는 조금 틀렸죠. 저는 조금 더 내려오는 지점, 이 지점을 바랬는데 여기까지 꼬리만 살짝 찍어졌는데 그 당일날 뭐 시장이 별 할 게 없었으니까 관심은 좀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 도출로 시켜놨기 때문에 아마 이거 3륜은 공략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공략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뭐 수익은 나름대로 나쁘진 않았을 것 같네요. 틱차트 봅시다. 안 죽고 조금 더 죽기를 바랬는데 이 정도까지 안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간종에 등록을 해놓았을 거 아닙니까? 등록했는데 시간은 자꾸 흘러갔죠. 시간은 자꾸 흘러갔는데 나중에 종목이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 종목에서 반등이 옵니다. 시간이 근데 12시, 예, 12시 30분. 그냥 계속 보합 근처에서 놀았다는 거죠. 근데 뭐 저희들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면 같이 움직인다라는 전략으로 이제 봐야 되는 그런 흐름까지 와버렸죠. 시간이 12시 넘어왔으니까. 이제 우리 관점에서는 이 종목은 만일에 9시 30분까지 이제 어떤 흐름이 없으니까 그냥 그날 매매는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그냥 놔둬 버리는데 장중에 매매가 운용이 가능한 사람들은 관심 있게 보았겠죠. 그래서 흐름을 보고 튀어주면 같이 몸을 담는다. 이런 스타일 전략이었는데 저희들이 들어간 지점은 여기 4%대가 아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뭐 이 정도나 뭐 이 정도의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래도 뭐 한 15% 수익은 충분히 나왔죠. 4%에 들어가서도. 그래서 삼육물산에서 배울 점은 우리가 원했던 어떤 타이밍을 주지는 않는다고 예상을 했을 때 그래도 끼가 많고 수급을 불러올 수 있는 요건이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흐름은 계속적으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떤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되죠. 뭐 보합에서 1% 갔다가 또 보합 갔다가 또 1% 이렇게 하고 있으면 들어갈 필요는 없죠. 근데 어디에선가 어떤 세력의 수급이 훅 들어오면서 씩 치고 갈 때는 한 1, 2%더 주더라도 2, 3%더 주더라도 같이 베팅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거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필수적으로 그러면 추격 매수가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물론 추격 매수는 맞습니다. 근데 전략적인 추격 매수는 그냥 아침에 관종에도 없는 종목이 갑자기 푹 올라가지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걸 반짝반짝 하니까 쫓아 올라가는 그런 추격 매수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미리 관종에 등록을 시켜놓고 시나리오를 짜놓고 보는 종목은 틀리죠. 그래서 안 주고 있는 종목이 시장을 보니까 시장이 뭐 할 게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이놈은 지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시장 분위기상 간 거예요. 도저히 뭐 할 게 없었거든요. 시장은 뭐 맴돌는 매미 놀이만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향후에도 우리가 뽑아놓은 종목이 눌림목을 안 주고 앞으로도 올라간다. 그러면 그만큼 시장 관심도가 더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아까 말한 강건함이란 것이 들어갈 수 있겠죠.
좀 소심하면 2, 3%더 주고 들어가나 그 이자 쉽지가 않죠. 어느 정도 확신이 없으면 들어가지를 못하죠.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승부를 걸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리고 그것이 잘 되든 잘못되든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왜냐하면 하루에 이 주식시장에서 많은 종목을 다루면서 정말 승부 같은 승부주를 만나기는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2, 3% 주고 떨어진 놈, 3, 4% 주고 떨어진 놈, 별 놈들이 다 있는데 20%씩 한 번씩 툭툭 찔러주는 이런 승부주를 만나기는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승부주를 만났을 때는 배에 힘을 딱 주고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강건함이 필요하겠죠. 자, 오늘 이거 미션 종목 뽑기만 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흘렀네요.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는 게로 내일 미션 종목들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내일은 무슨 요일이죠? 딱 포지션 파악을 먼저 포지션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이제 하나씩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강좌 방향을 수익 쪽으로 바라보는 강좌를 간다면 내일 미션 종목 쪽에 많은 비중을 제가 둘 것이고, 강좌 쪽으로 간다면 복귀하는 데 더 많은 비중을 줘야 되겠죠. 근데 그 두 개 다 가치를 보려면 지금과 같은 시간대로 두 개를 다 봐야 되죠. 근데 지금과 같은 대로 하면 제가 상당히 힘이 들 것이고 피곤하고, 어느 쪽 양쪽으로 따로따로 움직이게 된다면 시간은 많이 절려야 될 것이고 저도 좀 편하겠죠. 고민은 참 많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도가 중요하겠죠. 댓글수나 참여도가 좋아지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제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아마 그래 안 하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누구나 그러니까요. 그냥 별 싫은 게 없으면 저도 강좌를 대폭 줄이고 간결하게 하겠죠. 큰 성의 없이 말이죠. 그것은 다 여러분 할 바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월요일 미션 종목, 월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음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쭉 강좌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월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물어보면 머릿속에 대답이 탁 나와야 되죠. 탁 머릿속에 탁 이게 빨간 경광등이 탁 터지면서 뭔가 머릿속에 탁 나와야 되죠. 월요일은 방향성이 모호한 날, 그리고 이번 주는 연휴가 낀 주, 이빨이 빠진 한 주, 벌써 머릿속에 거의 탁 튀어나와야 되죠. 남은 기간 이번 주는 3일 동안 매매는 간결하게 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탁 튀어나와야 되죠. 그래서 월요일 딱 말하면 월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러면 그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타라락 나와야 되죠. 월요일은 방향성이 모호한 날이다라고 먼저 떠올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매매를 굉장히 생각하면서 하시는 분이고, 두 번째, 이번 주는 연휴 때문에 이빨이 빠진 날이니까 배트를 짧게 잡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떠오른 사람은 트레이딩을 아주 잘할 여지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개를 다 머리에 떠올렸다면 그분은 한 달에 월축과 주축을 다 파악을 하고 스스로의 포지션 파악을 이미 잘했다는 분입니다. 그랬다면 이 세 가지가 머리에 제가 물음을 던졌을 때 탁 자연스럽게 떠올렸다면 제가 여러분들 내 강좌를 쭉 해온 보람이 좀 많이 느낄 것 같네요. 제가
이벤트 섹터 봅시다. 이벤트가 없는 날은 이벤트 섹터가 나타나지를 않겠지요. 근데 이벤트가 있는 날에는 종목이 있다면 반드시 이벤트 섹터는 꼭 챙겨야 하죠. 자, 진로 발효, 고려 개발. 저희 상한열전에도 적어 놨습니다. 카페나 홈페이지에 보면 매일매일 장 마치고 나서 저녁에 제가 상한열전이라는 걸 올리는데, 내일 트레이딩 관심 종목 이래가지고 내일 특징주와 뭐 이슈제로 정리를 합니다. 나름대로. 그게도 올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설명을 듣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어떤 이벤트를 얘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자, 진료 발효는 변경상장이죠. 변경상장. 감자를 마치고 이제 변경상장 하는 겁니다. 고려개발은 뭡니까? 이거 똑같습니다. 단지 내용은 병합이죠. 액병이라고 그러죠. 액병, 액면병합, 병합. 그래서 이 두 종목 내일 변경 상장이 있으니까 봐줘야 되죠.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알 수는 없는 거니까 말이죠. 진료 발효와 고려 개발. 스피디는 내일 무슨 이벤트가 있습니까? 무전 결정이 났죠. 무전 결정이 났으니까 또 봐줘야 되죠. 시장이 어떤 식으로 이런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을 바라봐 줄지.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한다? 뭘 대처할 거 고민할 게 뭐 있나요? 시장의 움직임에 따르면 되죠. 시장의 움직임에 따르면 되죠. 이런 이벤트는 시장이 별로 신경을 안 쓰면 그냥 이것도 다 멍텅구리 돼요.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그냥 껄떡껄떡 하다 끝나요. 근데 뭔가 매수세가 탁 몰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바보가 아닌데 그거 알지요? 탁 쓰고 몰린 종목은 시장이 반응을 나타내 주는 종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종목에 1, 2%, 2, 3%더 주고 또 하면 되죠.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어떠한 재료나 뭐 이슈들을 가지고 막 이제 분석을 하시는 여러분들, 뭐 초보분들이나 뭐 중견분들 있으신데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깊이 해도 그것은 스스로의 깊이일 뿐이지 시장의 깊이하고는 틀리다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100건의 노트를 가지고 100건의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의 깊이를 쌓았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그 깊이를 얕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배움의 방향이 잘못되면 시장하고 전혀 반대로 가거든요. 자기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장은 전혀 너는 왜 거기서 놀아? 나는 산에 있는데 너는 왜 바다에 있지? 혼자서 바다에 가가지고 스키스쿠하면서 해삼을 잡고 있는데 시장은 저 산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노루들하고 호랑이들하고 노는데 방향이 틀리단 말이죠. 그래서 이벤트 섹터는 그냥 시장이 받아주는가 안 받아주는가 그거 보면 되죠. 뭘 복잡하게 낯선 미디어 회사가 어떻고 고려개발이 뭐 어떻고 진료발효가 어떻고 몇 년도에 얼마를 벌었고 뭐 그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식도 주가가 움직이는 쪽에 승부를 걸어라. 자, 내일 월요일이니까 그리고 이번 연휴 기간이 지금 이제 월화수 아닙니까? 월화수 3일이니까 뭐 3일 동안 무슨 큰 대박 올릴 기라고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큰 대박 올릴 거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시장 흐름 보면서 하면 됩니다. 기술주는 오늘 별로 안 하고 싶은데요. 일단 기술주는 뭐 기술주 섹터는 같이 올려만 놓습니다. 어떤 분이 종목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종목은 좀 여러 종목을 도출을 시키더라도 사실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잘
보라고. 보면 내가 뭘 공략할 것이 해야 되는지 다 눈에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죠. 단지 행동이 빠를 뿐이냐 느릴 뿐이냐 그 차이는 있겠죠. 삼부통은 한번 봐주시고요. 머큐리도 같이 한번 봐줍니다. 에이텍티에 이거 뭐 이재명 관련주로 뭐 분류됐다가 어제 뭐 된통 뭐 싸대기를 맞았죠. 살아난다면 한번 봐줄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서둘 필요는 없죠. 기술주는 천천히 보면서 흐름을 충분히 월요일에 시장의 방향성이 모호하니까 충분히 보고 해도 된다. 안 움직이면 손대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이번 주는 장사가 틀렸단 말입니다. 굳이 막 매달리지 마십시오. 기세수 섹터 이 종목은 이번 주는 어차피 축이 깨진 달이기 때문에 한 주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많은 것보다 조금 안정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즉 스윙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한번 더 치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 수익의 폭은 좀 줄이면서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성향마다 좀 틀리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을 조금 많이 봅시다. 뭐 이 정도면 한 5종목만 보죠. 5종목만 봅시다. 이렇게 인텔렌테크입니다. 커처가 빠졌네. 이러면 뭐 너무 많이 보면 사실은 월요일날 너무 정신이 사나우니까 이 정도만 보면서 흐름을 시장 월요일날은 크게 뭐 대박 내려고 크게 뭐 어찌 하려고 그런 마인드를 절대적으로 가지시면 안 됩니다. 초보분들. 월요일은 뭐가 가장 중요하다?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오늘은 5G 관련주가 아침부터 좋다. 그러면 그 길로 빨리 가야 되고, 오늘은 뭐 남북 기업주가 좋다. 그럼 그 길로 빨리 가야. 그런 시장의 환경을 가장 먼저 빨리 어떻게 체크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월요일이고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모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자꾸 다른데 반짝반짝 있는 것에 눈을 뺏기지 마시고 그냥 본인 스스로가 시나리오를 짜는 종목에만 가만히 집중을 하고 그래 해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 주축이 깨진다란 이번 주는 뭐 큰 욕심을 내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상한가 매매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매매분들은 패턴은 계속 맞춰줘야 돼요.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도전을 안 한다든지, 시장이 뭐 이번에 주축이 껴서 힘들다고 해서 도망을 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꾸준함을 중요시 하니까 꾸준하게 도전을 해야, 문을 계속 두드려야 시장이 물때가 바뀌는 거, 흐름이 바뀌는 것을 알고 승부를 과감히 어떤 그런 시점에, 물때가 딱 바뀌는 시점에 승부를 확 과감히 한 종목 딱 그런 데 나타나는 게 있단 말이죠. 딱 걸면은 그것이 큰 수익을 주기도 하죠. 자, 월요일은 뭐 이 정도만 합시다.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오늘 뭐 이래저래 사담이 좀 많았습니다만은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공부는 공부답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와 공부를 같이 겸비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항상 스스로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하루에 적어도 30분 정도는 스스로 혼자서 스스로를 고찰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라.
꼭 산책 같은 것도 좋고 뭐 어디라도 좋다. 다니면서 스스로의 매매에 대해서 고찰을 하라. 좀 밖으로 나가서 조용하게 앉았어.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스스로의 단점을 수정 보완시키는 데 상당히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잘 안 되지요. 안 되지만 그것을 자꾸 생활화 시킴으로 해서 좀 더 나은 그런 훌륭한 트레이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의 30분이 여러분의 매매를 좀 더 정밀하고 좀 더 기민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는 단초를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그 30분의 고찰 시간이. 또 30분이라고 하다 보니까 또 아침에 우리가 매매하는 그 시간 30분에 대해서도 또 의미가 있는데 그 점을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시간을 줄일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모로 생각을 해보고 매매 위주로 할지 강좌 위주로 할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항시 댓글로 달아주면 제가 참조를 할 것이고, 그리고 댓글이나 뭐 참조글 같은 건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거 뭐 물어보시는 거 있으시면 제가 바쁘지 않으면 나름대로 성의껏 대답은 해드릴게요. 자, 열심히 공부합시다.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특히 초보분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 다들 잘 쉬시고요. 월요일날 또 화이팅 해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문에 문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